자, 일단 윤석열 외교로 한번 가볼 텐데 사실 이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부처가 하나 있죠. 통일부인데 통일부를 이제 다름하여 제2의 외교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요. 여러분들 혹시 저녁쯤에 식당 가셨으면은 그 보도 채널을 틀어놓으셨으면 그런 좀 해괴한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북한은 위성 발사도 안 했는데 미리 경고하는 거. 너희들 쏘기만 해봐, 쏘기만 해봐 하는 거. 어제 이게 되게 웃겼어. 보통 이제 저게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정찰 위성 발사거든요. 저번에 한번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 요거를 쏘면은 뭐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건데 맥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웃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사일도 아니고 위성이다. 일단은 명목은 그렇잖아요. 높이 쏘느냐 멀리 쏘느냐의 차이지만 어쨌건 정찰 위성을 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경고하는 거,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9.19 합의 이것도 대통령이 뭐 이상한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에요. 영토를 침범하면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발을 일으키면 침범하면이 아니고요. 그거 다 지금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보호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라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불안을 조성하는 대통령인 건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은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 단체고 미수복지국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해가지고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웃긴 게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면 한국이 조치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려면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만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았잖아요. 경제 제재 등 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합참하고 대통령실이 NSC가 경고를 하긴 하는데 아는 사람 되게 웃기다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지가 없었고요. 문제는 사실 내용은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요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요 9.19 군사합의 파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없다고 하고 윤석열 정권은 그게 수백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9.19 군사합의 파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보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당장 뭐겠어요? 주식 내려가죠. 주가 내려갑니다. 해외 이제 신용기구라든가 이쪽에서 한국의 평화, 안전 이런 부분들을 국가 신용도 평가할 때 주요 점수로 놓고 있어요. 이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투자가 적게 들어오죠. 그럼 주가 떨어진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한반도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9.19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안 쳐들어올게, 한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게 쉽게 표현하면 9.19 군사합의가 저거란 말이에요. 네. 요거를 파기를 하는 순간, 이걸 파기를 하는 순간 한반도의 리스크가 엄청 커져요. 더 하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한국도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합니다. 한국도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성을 갖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는 거예요. 근데 9.19 군사 합의가 지금 지상, 해상, 공중 전부 다 합쳐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그러니까 충돌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숫자를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2000년대 이후 18년간 그 전에는 군사 합의가 있기 전에는 505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주 현저하게 줄였던 건 맞고요. 뭐 지금 국방부에서 따르면은 뭐 17건이 있다고 얘기는 하나 그것이 해상 왕충 구역 내 포격 사격이라든지 해상 왕충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걸 다 그 공포를 조성하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9.19 합의 자체가요. 합의 자체가 각각 주권국으로서 이것을 맺은 거거든요. 거기 시작은 쌍방이 발의의 절차에서 본문을 교환하는 날로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파기는 각각 결정한 사항의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기하는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권 국으로 맺은 것인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없어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전혀 그러니까. 절차가 없는데 그냥 혼자 선언하는 식으로 계속 아.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 9.19 군사합의 파기는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질러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미국이죠. 미국이고 무기도 많이 무기 팔아먹고. 팔아먹고 그래서 미국에서 야 9.19 군사합의 파기해라는 오다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온갖 이유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깨는 저는 이거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를 지금 전쟁 위험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의 이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 헌법상의 대통령이 해야 그럼요. 될 임무인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제 극단적인 긴장이 고조되길 바라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근데 미국은 현상 유지 체계예요. 아니 근데 전형적으로 미국이 일종의 미국도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강성, 네오콘 뭐 이런 데서는 군사합의 파기 뭐 이런 방식으로 압력을 주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이중 플레이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이제 극우 싱크탱크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극우 싱크탱크들은 우리 표현하는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 아예 이제 로비스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정 미국의 사실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로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네오콘들이. 근데 거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가스레인탕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거기에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필이 꽂혀 있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인내고요. 공화당 주류도 현상 유지 체계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뜻도 잘 모르고 있는데 미국의 뜻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에이펙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시진핑과 회담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국빈 방문이라고 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영국 언론에 대놓고 중국 험담을 해. 나 이거 진짜 못된 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멍청한 인성인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회담이 실패하니까 중국 험담하는 아니 이 새끼 안 한 게 어딥니까? 이거 사교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푸나님하고 소주 아니 먹으면서 외교가 아니고 사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 사교의 야. 기본도 안 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푸나님하고 소주 먹으면서 이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이경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이경 대변인하고 밥 먹으면서 푸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 근데 이거를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방송 틀어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뭐 기본이 안 된 근데 사람이죠. 이거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네. 나한테 한 이야기는 남한테 안 들어가요. 입이 엄청 멀어. 그럼 저도요. 저한테 한 얘기 남한테 안 들어가. 저는 문제는 방송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방송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자, 이 맥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윤석열이 에이펙 가서 미국은 중국과 4시간, 일본하고 1시간. 여기 외교 실패란 말이 나왔잖아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윤석열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저 표정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세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표정이 저런 표정이에요. 반가운 것도 아니고 뭔가 껄쩍지근한데 시진핑은 윤석열 보면서 뭔가 허탈하게 웃고 있잖아요. 저것이 태도란 말이에요. 윤석열 표정 한번 보세요. 뭔가 되게 어색하면서 쟤한테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정. 무게감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윤석열이 영국의 텔레그래프랑 인터뷰를 해요, 저렇게. 원래 이제 뭐 보통 외교를 갈 때 그 나라 국가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이 중국이 북 너와 손잡는 건 이익이 안 된다 이런 맥락으로 중국을 깝니다. 니들끼리 찢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신포도 이론 같은 거지. 내가 시진핑을 못 만났지만 시진핑을 만나라 말한 이야기였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맥락을 보면. 저 이야기에 제가 전말을 좀 들었거든요. 윤석열의 이제 경제참모들, 경제부처에서 제발 중국 좀 까지 마라. 이번에 그 다자간 외교 가면은 시진핑하고 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라. 지금 우리 경제 엉망이다. 그런 아마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한테 가서 좀 친한 척하고 싶었는데 시진핑이 그냥 생깐 거야. 너 평소에 했던 언행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려서 이렇게 해서 생깐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국에 가가지고 저기 뭐 서방에 고자질하듯이 뭐 뒷담화 가듯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영국이 중국 진짜 좋아합니다. 영국이 중국 진짜 좋아해요. 영국이 그 19세기부터 이제 중국 식민지화하면서 쳐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뭐라고 합니까? 동양에서의 과거에 있어서의 이제 지배권의 문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식민지를 진출하는 곳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생각보다 우호적이에요. 미국하고 또 달라요 또. 그러니까 어디 저 진짜 우물안 개구리가 영국까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외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의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도 이해한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반응이 또 나왔잖아요. 대만 문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지금 저걸 발표한 사람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변인. 마오닝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4월 달에도 중국한테 그 저 우크라이나 이야기 꺼내가지고 불장난하다 불타 죽는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해협 이야기를 그때 4월 달에 했다가 이 시진핑도 아니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까였잖아요.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 사실은.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의 시각이 그냥 일베 수준이에요. 천박하게. 일베들이 이제 멸콩놀이 하잖아요. 멸콩놀이 하듯이 중국을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과 국익이 있는 외교에 있어서의 문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가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이 점이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대륙 세력의 대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평화 시기에는 양쪽의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디 삽니까? 한반도에 났습니다. 청일 전쟁, 로일 전쟁 이런 거 보세요. 긴장이 고조되면은 우리가 제일 손해 봐요. 평화가 되면 우리가 제일 덕을 봐요. 그렇지. 예, 그걸 전혀 모르고 저따위 짓을 하는데 참 빨리 끌어내려야 저는 되는데 이제 진짜. 무식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과 동지가 너무 강해갖고 검사들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거 나머지는 다 배타성. 예. 외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이 대중국 외교는 제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었죠. 바이든이 시진핑 째려봤더니 옆에 있던 행동대장도 하나가 달려가가지고 시진핑 아구창을 날린 사건. 그게 지금 한국 경제 대중국 무역수지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났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수출 수입의 4분의 1을 중국이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지금은 5분의 1로 내려갔죠. 한 20% 와. 정도로. 그다음에 최근 30년 만에 무역 적자 대중국 부진속 숙제. 그러니까 지금 수출 반등했다고 뭐 경상수지 흑자 났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나는 흑자, 불황형 흑자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수출 여파 감소 여파에 심각해진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났는데 이게 윤석열 리스크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뭐 자기 나라 뭐 반도체 쓰느라고 뭐 수입을 안 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 하나 때문에. 에이펙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은 4시간, 일본은 1시간 할 때 우리 한 3분인가 4분 그냥 악수한 정도가 다였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실 자체에서 시간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시간이 촉박했다. 그러면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시진핑 주석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대통령실에서 이게 보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 지금 현저하게 맞죠, 떨어져 맞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고 본인이 만나기 싫은 걸까요? 못 만나는 걸까요? 못 둘다 만난다고 하죠. 봐야죠. 윤석열이 시진핑한테 인사하러 가기 전에 꿀꺽 한번 침을 삼키고 아이고.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면 시진핑이 원했을 수도 있죠. 정상회담 하자고.
특히 이제 외교의 실력이 드러나는 게 이제 다자간 외교 할 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자간 외교라면 스타였어요. 모든 정상들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죠. 스타였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 김건희가 나가 하는데 안 나가고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참 아니 근데 이게 1대1 회담 세계 자체, 나가서 부끄럽다. 이제. 1대1 회담 자체가 이렇게 AP 같은 데 나가기 전에 계획을 먼저 해놓는 당연하죠. 것 당연하죠. 같은데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안 만나고 싶다라는 것보다 국격이 너무나도 추락하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지 자체가 추락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이게 합니다. 이제 지금은 대통령실 많이 갖고 있는 정보잖아요. 왜 정상회담을 못했는지 나중에 비하인드로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틀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틀었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중국을 못 만나고 오면 시진핑 못 만나고 오면 자기 외교의 무능이 그냥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네. 싫더라도 한 30분이라도 만났어야 되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다고 보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우리가 바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안보, 뭐 평화, 경제 이런 것들을 윤석열식 저건 외교라고 하면 안 되고 에휴. 그냥 말도 안 되는 저런 행위들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에이펙의 사실상 주도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는데 그쵸.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 지금 미중이 정상회담하고 나서요. 바이든도 시진핑도 한국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북핵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다고.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반도에서 신냉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과 김태호 등의 머릿속에 있는 호상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거는 동아시아에서의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재편이에요. 산업구조의 재편인데 이 윤석열하고 이 김태호 일당이 헛된 망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킨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 미국은 한국을 건너뛰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에 자기들끼리 뒤에서 지금 뒷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의 반도체를 먹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어느 정도 흡수해가는 상황 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맞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 가치 외교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도대체 처음부터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외교가 도대체 뭔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보면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요.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미중 모두 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국이에요.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이 이끄는 대한민국 팽당에도 더 심각하게 맞죠, 팽을 당하고 맞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윤석열 패싱 그런 외교 무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윤석열만 패싱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함께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패싱을 당하니까 참 빨리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능한지 미국 기업들 4개가 1조 5천억 투자하기로 했다. 이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투자한 게 미국 발표 133조입니다. 1조 5천억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 GM 같은 회사들 4개가 네. 1조 5천억 투자를 마치 뭐 이 국회의원들 공약이랑 비슷한 거예요. 얼마간에 걸쳐서 언제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기업 4개가 한국에 1조 5천억 투자하기로 해서 성과래요. 한국이 퍼준 게 133조입니다. 133조. 133조. 자, 근데 기시다가 그렇잖아. 윤석열은 사실은 뭐 기시다도 이야기했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가 정말 진짜 친한 사이다. 그러지 우리 공통점은 밥과 술을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외교 무대에서 기시다 만나려고 에이펙에서도 그러니까 뒷문으로 가서 기시다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시다가 지금 실각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시다 지지율이 지금 현재 21% 퇴진 위기에 몰렸다. 저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면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 초로 예상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 총리 출마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 사실상 지금 초읽기 들어간 거죠. 기시다 최근 지지율 21, 21, 24, 25 이런 식이거든요.
윤석열보다 조금 더 낮은 지지율이긴 한데 저기 그만두면 어떻게 윤석열이 열심히 저 기시다가 뭐 아베처럼 뭐 수년간 해먹을 줄 알고 친해놨는데 기시다 날아가네. 요거 그만두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더만요 지금 현재. 뭐 기시다 그만두고 윤석열도 그만두면 되겠네요. 근데요. 그런 눈 되겠네요. 기시다 지지율 20% 초반인 이유가 네. 감세 정책. 그쵸. 다음에 부실 인사래요. 어떻게 윤석열은 똑같아? 똑같아요. 판막입니다. 그 윤석열이 기시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정치가 가지고 있는 요정 정치 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뒷돈 받고 하는. 일본 그래 원래. 일본 정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 일본 풍습이에요. 그 내부자들이 파벌 정치. 나오는 그 모습이 일본식. 그 일본 정치에 파벌 이거구나. 정치하는 아. 거. 예, 예. 안 가봤구나. 일본 정치 안 해봤구나. 저. 네, 일본 못 해봤습니다. 여자는 못해. 그 여자는 잘 못해 그래.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그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일본 아. 정치 저렇게 하는 거. 아직도 그런다고요, 일본은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결국은 과거 이제 봉건제 국가였기 때문에 네. 지역에 의해 가지고 중앙 정치가 좌지우지돼요. 뭐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네. 사가현 출신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하나의 이념화되거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아베가 야마구치현 쪽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총리가 6명, 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극우의 본산이 되고, 그리고 그쪽 기업들하고 이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요정에서 밥 먹으면서 뒷돈 주고. 그 일본 정치인들은 다 술 잘 마셔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치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외교 똥포 외교 이거 여기다가요. 미국의 바이든까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어떡하나? 어떡하냐? 근데 이 세 명이 누가 제일 먼저 그만두는지 경쟁하는 분위기도 있어, 지금. 현재로서 보면. 자, 윤석열도 지금 제가 간당간당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